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알림창입니다. 많은 국가유공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취업 지원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건가요? 막연히 혜택이 있다는 말만 듣고 정작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 채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훈청이나 보훈지청 상담 창구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어요. 진작 알았으면 신청했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1. 보훈특별고용 제도란 무엇인가? 보훈특별고용은 국가유공자와 취업지원 대상자가 사회 안에서 다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가 법적 근거를 두고 마련한 취업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누군가를 특별히 우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채용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두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취업시장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경력 공백이 있거나 복무나 치료로 인해 일반적인 이력 흐름과 다른 삶을 살아온 분들이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20대를 군 복무와 치료로 보내고 30대 중반에 취업시장에 나왔을 때 같은 나이 또래와 비교하면 이력서상 경력이 비어있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분들 중에는 젊은 시절을 나라를 위해 보내고 정작 민간 취업을 준비할 시점에는 경쟁에서 밀려나는 현실을 마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보훈특별고용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공공기관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취업지원 대상자 채용에 사회적 책임을 나누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즉, 이 제도는 능력이 부족해서 돕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에 대해 사회가 일자리로 응답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취업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보훈특별고용을 통해 취업을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대상이면 자동으로 추천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연락 오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보훈특별고용은 본인이 취업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추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훈청이나 보훈지청의 취업 담당 공무원과 개별 상담이 진행됩니다. 이 상담에서는 단순히 이름이나 기본 정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근무 지역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시간제도 가능한지 등 현실적인 근무 조건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신가요? 오전 근무만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오후도 괜찮으신가요? 체력적으로 서서 일하는 건 어려우신가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이 오갑니다. 이 상담 내용은 이후 기업 추천 여부와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히 아무 일이나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맞지 않는 직장에 추천받으면 오히려 서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보훈특별고용의 실제 취업 절차.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먼저 취업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희망 직종과 근무 조건을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무리한 목표를 정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함께 조율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신청자가 특별 우선순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본인이 기업 추천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기업체 추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추천은 한 명만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복수 추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한 번에 여러 명이 함께 추천되는 구조입니다. 보통 한 자리에 최대 5명까지 추천되는 방식입니다. 기업은 이 추천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면접이나 내부 전형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기업이 선정 결과를 통보하면 보훈청이나 보훈지청이 해당 기업에 보훈특별고용 통지를 보내게 되고 이를 통해 정식 취업이 이루어집니다. 즉, 국가의 제도적 추천과 기업의 자율적인 선택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4. 취업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질까? 보훈특별고용에서는 모든 취업지원 대상자가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취업지원 대상자는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뉘며 각 순위에 해당하는 대상군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에는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뿐 아니라 공상공무원, 그리고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의자처럼 법에서 정한 특정 대상들이 포함됩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법에 명확히 규정된 공식 분류입니다. 이 안에는 법에 따라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함께 포함됩니다. 2순위에는 유족인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유족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그 자녀, 6.18상이자, 유족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및 그 유족, 특수임 무공로자의 유족과 배우자, 그리고 20년 미만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이 포함됩니다. 3순위에는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취업 지원 대상자와 함께 2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이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2순위 구조는 법령에 정해진 기준이며 일반적으로 3순위까지로 안내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생활조정수당 수급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여부, 그리고 취업희망 신청서 접수 시점이 우선순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다만 기업이 특정 자격증이나 학력 경력 요건을 명확히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기사 자격증이 필요한 자리라면 자격증을 가진 분이 먼저 추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5. 외국계 기업도 해당될까? 보훈특별고용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외국계 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외국 회사는 우리 제도랑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보훈특별고용은 기업의 국적이 아니라 국내에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규모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인 공사기업체가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범위에 해당하며 외국법인 기업체라 하더라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보훈특별고용 대상 기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외국계 기업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규모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채용 진행 여부나 방식은 기업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취업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보훈특별고용은 국가가 마련한 제도인 만큼 일정한 책임도 함께 따릅니다. 보훈특별고용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거부한 경우에는 취업을 거부한 날부터 6개월 동안 취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보훈특별고용이나 특별채용으로 취업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한 날부터 6개월간 취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군무태만, 직무유기, 구정행위 등으로 징계 면직된 경우에는 면직된 날부터 1년간 취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제한 규정은 처벌을 위한 장치라기보다는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7.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 상황. 다만 모든 경우가 취업 지원 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감원이나 휴업,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 채용 신체 검사 불합격, 그리고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 상황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 지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가 인정됩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훈특별고용 제도는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개인의 상황을 함께 고려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보훈특별고용 제도는 국가유공자분들의 삶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물론 모든 분이 이 제도를 통해 곧바로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신청조차 하지 않으면 기회 자체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 나는 이제 늦었다, 괜히 알아봤다가 실망할까봐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한 번쯤은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가까운 보훈청이나 보훈지청에 전화 한 통만 해도 상담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알기 쉽게 정리된 보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